스탠스만큼 서신 다음에 두 번째는 상체 가게 세팅인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운동은 다 했고 바벨로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사실 회원들한테 바벨로우는 그렇게 적극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이게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바벨로우는 등에 대사적 스트레스를 때려 넣기에는 확실히 좀 불리하지 않나, 타는 느낌이 좀 적지 않나. 이걸로 한번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바벨로우 60kg랑 롱풀 60kg랑 어느 게 솔직히 등에 더 자극이 잘 오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바벨로의 목적성을 우리가 좀 다른 데 둬야 되지 않나, 등의 근비대 말고 여러 다른 데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벨로우를 먼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냉정하게 말해서 데드리프트를 자기 체중의 2배 정도까지 다루고, 그리고 등, 견갑이랑 팔의 움직임이 잘 나오고, 이렇게 전제 조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다 싶으면 그때 바벨로우를 조금 연습해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로우가 참 어려운 운동인데, 초보자들이나 너나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등 운동하면 떠올리는 게 바벨로우이기 때문에 일단 찍어 드리긴 하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바벨로우를 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순전히 당기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해서 목적성을 명확하게 두고 바벨로우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벨로우를 일단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 첫 번째는 하지, 힙힌지를 얼마나 내가 강력하게 잡고 있는가, 1번. 두 번째는 상체 각이 일정해야 돼요. 근데 보통 보시면 첫 번째로 들 때는 상체 각이 많이 누워있다가 마지막 랩스가 가면 상체 각이 많이 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거는 사실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바벨로우를 먼저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잡고 있는 무게를 내가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는 힙힌지가 완성이 되어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랩스와 마지막 랩스의 상체 각도가 일정한가, 이 두 개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가장 강력한 힙힌지를 잘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 바벨을 렉에서 뽑고 나와서 숙이거든요. 그렇지만 힙힌지를 조금 더 강력하게 잘 잡기 위해서는 처음 셋업 자세 시에 데드리프트랑 굉장히 유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슬링렉에서 아예 애초에 시작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여기 파워렉에서 가장 낮은 부위에 세팅을 해놓고 데드리프트 자세를 만들어 놓고 다리만 살짝 띄워서 하는 식으로 먼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첫 번째로 강력한 힙힌지를 만들기 위한 꿀팁 1번은, 여기서 잡아서 나와서 힙힌지를 잡지 말고 가장 아래 공간에 렉을 잡아놓고 들어와서 데드처럼 세팅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요 구간에서 바벨로우를 하거든요. 여기서 데드처럼 세팅을 해서 다리로만 살짝 띄워주면 돼요. 힙힌지가 강력하게 걸린 상태에서 바벨로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뽑지 말고 여기서 뽑고 나와서 데드리프트처럼 내려가면 힙힌지가 생각보다 강력하게 안 걸려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1번 강력한 힙힌지를 위해서 추천하는 거는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뽑아서 바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보시면 밑에서 시작을 세팅을 해서 데드리프트 자세처럼 먼저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힙힌지 강력하게 잡고 상체 세팅 다 해놓고 발만 살짝 띄우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힙힌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잡힐 거예요. 데드리프트 스탠스만큼 서신 다음에 힙힌지를 중요하니까 고관절 앞으로 밀어주면서 경첩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햄스트링에 자극이 걸렸을 즈음에 팔을 뻗어줍니다. 이렇게 팔을 뻗어서 스트랩을 감아주고, 이제 고관절의 경첩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힙힌지를 잡고 척추를 펴줘서 호흡을 넣고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게 데드리프트 자세죠. 여기서 상체를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힙힌지를 유지해주면서 그대로 다리로만 띄웁니다. 바벨을 호흡 잡고
이렇게 잡으시면 힙힌지가 훨씬 강력하게 걸릴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1번 요약본이 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하지가 먼저 잡혀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상체를 내가 얼마나 세우느냐, 상체를 얼마나 눕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극 줄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가 서면 설수록 팔의 신전이 조금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광배근을 타겟하기에 좀 용이하고, 이제 상체가 누우면 누울수록 상안의 신전만 이용해서 당길 수도 없기 때문에 견갑의 후인이나 뭐 수평 외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후면 삼각근하고 승모근의 개입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 각을 내가 정확하게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체 각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섰을 때랑 수평에 가깝게 누웠을 때랑 해서 두 가지 먼저 시범 자세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세요. 상체를 수평각으로 만들어서 이 펜들레이로 형식으로 승모근하고 후면 삼각근 위주로 먹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내외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견갑대하고 후면 삼각근이 잘 접힐 수 있도록 해서 한번 당겨보세요. 세게 당겨. 하나, 그렇지. 상체각이 수평이 돼야 돼요. 수평이 거의 지면이랑. 상체각이 수평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견갑의 후인과 상안의 수평 외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쪽 타겟을 하기에 용이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상체각 좀 세우고 그 다음에 광배근 타겟으로 상안 신전만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한 45도 정도 세워서 이 팔이 중요해요. 외전을 잘 걸어 놓은 다음에 팔을 신전을 완벽하게 해서 이 바가 고관절 사이 경첩된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가 수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팔의 신전을 정확하게 쓰고 있다. 그래서 광배근에 조금 더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되되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랩스랑 마지막 랩스랑 상체의 각이 일정해야 돼요. 그거 주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시범을 또 복습 겸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체 각의 세팅인데 우선은 광배근을 타겟으로 팔의 신전, 팔의 외회전 이거 두 개 가져가는 거 위주로 해서 상체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이 자세처럼 잡고 인지 강력하게 잡고 여기서 이어서 상체 살짝 세웁니다. 이렇게 외에서 걸어주고 팔 신전해서 비각선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게 광배근을 위한 바벨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바벨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이 각을 잘 보시고 따라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말했던 상체 각을 조금 더 눕혀보겠습니다. 이 좀 눕혀서 승모근 먹일 때는 바벨 넓이를 좀 더 넓게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차이기 때문에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낫지 않나. 근데 무게 치는 거는 첫 번째 거여서 게 무게를 더 칠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두 번째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내 상체를 앞으로 좀 더 밀어주는 겁니다. 하지의 스탠스랑 힙힌지는 정확하게 잡아두시고 상체를 앞으로 로켓 발사하듯이 밀어주면 오히려 중심이 잘 잡힙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차피 바벨을 당기게 되면 수직으로 당기든 사선으로 당기든 바벨은 내 몸의 중심에서 뒤쪽으로 쏠릴 겁니다. 뒤쪽으로 쏠리니까 내 상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눕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바벨은 뒤로 가는 만큼 그 힘만큼 내 상체를 앞으로 밀어주면 무게중심이 중앙에 맞기 때문에 바벨이 수직으로 움직이고 내 상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바벨로를 광배근 신전 위주로 할 때 이걸 계속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이 사선으로 가니까 계속 일어나요. 내 몸이 이렇게. 근데 이거를 당기면서 내 몸을 앞으로 밀어주면 중심점이 맞아서 상체가 곧곧하게 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한번 실천해 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기다가 내가 일어난다, 상체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 몸을 발가락을 누른 상태에서 내 몸 앞으로 눌러주게 되면 내가 훨씬 더 상체가 안정적으로 잡힐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운동인데 이게 포인트들만 전달하려다 보니까 뭔가 대충
엉성하게 전달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헬린이 분들이 많이 보신다면 바벨로우는 비추입니다. 비추. 차라리 롱풀이랑 랩풀다운을 많이 하시는 게 등의 자극과 감각을 잡기에 더 용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 익혀야 될 거는 등의 감각, 등의 움직임, 등에 어느 정도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 운동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는 내가 어느 정도 힙힌지도 잘 잡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 바벨로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 무턱대고 바벨로우 막 빈봉으로 40kg부터 시작하시면 자극은 절대 안 올 거예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바벨로우가 효율적인 고중량의 단기 운동이 맞지만 헬린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적절히 선택해서 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게 구독자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다 보니까 되게 오늘 중구난방으로 전달을 좀 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조금 더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는 제가 운동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등 상부 운동을 좀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